일 잘하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안녕하세요. 쩐쟁입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경제적 자유. 그 꿈을 이루는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직장에 대해서 아무도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매일 꼬박꼬박 출근하죠. 데드라인 맞춰서 일 끝내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문제 생기면 알아서 척척 해결해요. 상사는 여러분한테 일일이 간섭할 필요가 없으니까 신경도 안 쓰죠. 팀원들은 뭐 잘못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한테 달려와요. 그리고 여러분은 속으로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기고 있구나 생각하죠.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예요. 여러분이 깨닫지도 못한 채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돈이 드는 감옥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몇 년씩이나 앗아가는 감옥이죠. 오해는 마세요. 제가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당연히 중요하죠. 문제는 능력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직장에서 사람들은 딱 그렇게 생각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일을 너무 잘하는 순간 뭔가 묘하게 상황이 꼬여요. 여러분은 아주 좁은 의미로만 쓸모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문제 해결사, 손이 안 가는 사람, 그냥 존재 자체로 관리자의 한 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관리자 입장에서 여러분은 완벽한 직원이에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문제인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마치 승진으로 이어질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이래요. 여러분을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연봉이 높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대체할 사람을 찾는 게 끔찍한 악몽이기 때문이죠. 관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승진시켜서 새로운 역할을 맡기면 당장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가르쳐야 하고 그 사람이 실수하지 않기만을 빌어야 하고 만약 실수라도 하면 뒷수습까지 해야 하죠. 그건 관리자한테 승진이 아니라 엄청난 골칫거리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골칫거리를 피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을 딱 지금 그 자리에 묶어두는 게 여러분 빼고 모두에게 가장 편한 길인 거죠. 여기서부터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기대 이상으로 잘 해내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 일까지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어째서인지 그게 오히려 여러분 발목을 잡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대신 뭘 할까요? 여러분을 승진시키지는 않아요. 대신 여러분의 업무 범위를 옆으로 슬금슬금 늘려요.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프로젝트를 여러분한테 떠넘기죠. 신입사원 교육 담당으로 여러분을 지정하고요. 다른 사람들이라면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어 할 만한 진상 고객을 여러분한테 맡겨요. 왜냐? 여러분은 믿을만하고 불평불만도 없을 테니까요. 정신 차리고 보면 어느새 두 사람 몫의 일을 하고 있는데 직함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명함은 똑같은데 업무량만 2배로 늘어난 거죠. 그 추가적인 노력은 절대 승진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데 더 힘든 일로 바뀌는 것뿐이죠. 자, 이제 진짜 뼈 아픈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현재 업무를 완전히 마스터하는 순간 성장은 멈춰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이 게을러진다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노하우를 다 깨우쳤다는 뜻이죠. 어떤 이메일을 보내야 하는지, 어떤 회의가 진짜 중요한지, 예전에는 하루 종일 걸렸던 일을 2시간 만에 끝내는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전문성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냥 몸의 밴 습관일 뿐이에요.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아요. 그냥 반복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반복은 이미 할 수 있는 일을 더 빠르게 만들 뿐 새로운 것을 배우도록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1년 후 여러분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현재 직무를 더 잘하게 될 뿐 그 윗단계 직급에 대해서는 훨씬 더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현재 직급에서 여러분을 훌륭하게 만드는 능력은 다음 직급에서 필요한 능력과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실행력에 대해서 보상을 받죠. 일을 끝내는 건 믿을 수 있고 일관적인 것에 대해서요. 하지만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어요.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불완전한 정보만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능력, 사람들을 이끌고 여러분이 직접 하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회사도 승진시키기 전에 미리 교육 같은 거 안 시켜주죠. 이미 그런 능력을 보여주길 바라면서 그걸 키울 기회는 안 줘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 계속 해주길 바라니까. 이게 진짜 끔찍한 악순환을 만드는 거예요. 인사고가 보면 기대 이상이라고 칭찬 일색인데 관리자는 당신의 꾸준함을 칭찬하지만 막상 리더 자리 생기면 당신 이름은 쏙 빠져요.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직 내에서 당신에 대한 이미지가 성장 가능성보다는 안정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승진은 성과 점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평판으로 결정돼요. 승진 결정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분기별 실적 같은 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회의실에 앉아서 서로 누가 이 역할에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당신에 대한 평가가 그냥 늘 자기 일 잘해내는 사람 정도면 그건 지금 자리에 묶어두기엔 좋은 평가지만 위로 올려보내기엔 부족한 평가인 거예요. 그리고 오래 있을수록 상황은 더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당신을 다재다능한 사람으로 보는 걸 멈추거든요. 그냥 하나의 기능으로 보기 시작해요. 운영 담당자, 엑셀 마법사, 불 끄는 소방수 이렇게요. 공식 직함은 대리인데 실제 역할은 만능 해결사인 거죠. 공식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어디 문서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당신이 없을 때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하는 방식에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꼬리표가 딱 붙는 순간 그게 당신의 천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신이 다른 걸 하는 걸 상상조차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이 한 가지만 하는 걸 봐왔으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오래 있을수록 그 꼬리표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완전히 굳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성장하려면 회사를 옮겨야 하는 거예요.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회사가 이미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려버렸기 때문이죠. 때로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도 당신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불공평하게 느껴진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 손이 덜 가는 사람, 불평 없는 사람이었죠. 모범생의 정석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이 당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관리하기 쉬운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승진이 실제로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당신의 직속 상사는 당신의 성과를 보겠지만 당신 상사의 상사는 아마 못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윗사람은 당연히 못 보죠.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의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 결정들은 연례평가 때 딱 맞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복도에서 오가는 대화, 인사회의, 누가 준비됐나? 하는 가벼운 이야기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골프장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점심 먹다가 그리고 그런 순간에 그들은 실적 자료를 꺼내보지 않아요. 기억에 의존하고 평판에 의존하는 거죠. 만약 아무도 그 자리에서 당신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예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아무도 말하지 않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당신이 조용히 묵묵히 자기 일만 잘할 때 경영진은 그 침묵을 만족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더 높은 자리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이 지금 위치에 만족한다고 가정해버려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당신이 만족한다고 생각한다면 왜 잘 돌아가는 판을 건드리겠어요? 그래서 당신의 겸손함, 인내심, 차례를 기다리려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야망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당신을 억누르려는 악당 때문이 아니라 신호에 반응하는 시스템 때문에. 그리고 당신은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고 있는 거죠. 실제로 승진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팀에서 최고의 성과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중요한 사람들이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도록 만든 사람들이죠. 자기 팀을 넘어서 인맥을 쌓았고 자신이 가고 싶은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계속 같은 자리에 있을 생각은 없다는 걸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그 명확함이 경영진이 그들을 보는 시각을 바꿔요. 왜냐하면 이제 긴박함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들을 일을 실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그들의 성장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게임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일종의 게임 맞아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참여하든 안 하든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룰북을 읽지 않았다고 해서 게임이 멈추지는 않아요. 자, 그럼 진짜 효과가 있는 건 뭘까요? 일을 잘하는 건 시작점이지 목표가 아니에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알리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목표를 분명히 드러내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쌓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약간의 불편함은 기꺼이 감수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게 지금 하는 일에서 조금 덜 완벽해진다는 걸 의미하더라도요.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미 지나간 걸 완벽하게 하는 대신 다음 단계에 투자하는 거니까요.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거죠.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커리어 전략이 아니에요. 그냥 기본 조건일 뿐입니다. 진짜 전략은 일을 잘한다는 걸 증명한 다음에 하는 모든 거예요. 능력은 안정감, 존중, 신뢰를 주지만 앞으로 나아가게 하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차이를 몰라요. 그냥 똑같은 기술만 계속 연마하고 매분기 똑같은 일을 조금 더 잘하면서 왜 커리어가 제자리 걸음인지 궁금해하는 거죠. 진짜 함정은 당신이 하는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함정은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절대 데려다주지 않을 일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한계가 뻔한 역할에서 엄청나게 능숙해지는데 몇 년을 쏟아붓는 거죠. 그리고 그 한계를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실패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곳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일에서 최고가 되는 편안함은 달콤하죠. 칭찬은 당연하게 느껴지고 안정감은 안전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편안함과 성장은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했다는 것조차 모른 채 편안함을 선택하는 거죠. 커리어를 쌓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나갈 수 없는 아름다운 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황금 세 장 같은 거죠.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